지금 민주당도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아까 유시민 얘기했죠. 이게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유시민이 요즘 바쁜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뭔가 얘기하는데 아마 유심이 크게 터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정권 바뀌면요. 아니 그 전에도 유시민은 뭔가 터질 것 같아요. 자,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사진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왜냐면 사진밖에 없는 내용이라서요. 예. 제가 이해찬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해찬의 최신 사진 중에 하나가 바로 유시민과 14남북 정상선언 12주년 기념식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뭔가 긴밀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의원님한테 좀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이게 의전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의전이 있게 되면 이런 중요한 행사, 자 그러면 14남북 정상선언 12주년 기념식이면 자 이해찬 앉으면 그 옆에는 뭐 예.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뭐 각 부처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사들이 앉아야 되는데 유시민이 옆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예. 이게 우연치 않게 찡긴 건지 모르겠지만 유시민이 굳이 이 자리를 또 요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여기 좀 앉아서 당대표랑 얘기하고 싶다고. 예. 좀 이상하죠? 이게 유시민의 위치에서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게. 거기 이사장이 집권여당의 대표하고 바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 원래 뭐 공식적인 의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쨌건 말이죠. 이 유시민은 뭔가 굉장히 급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모습이고 이해찬은 네가 얘기해봐야 나한테 소용없어 뭐 이런 부탁을 지금 거절하는 표정 같아. 지금 상황이 다 꼬였어. 너 지금 주접 떨지 마.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이 먹이 사슬에서 이해찬 대표는 조금 비껴나 있나요? 아니 조금 비껴나가 있죠. 조금 우리가 조금 거기까지 살짝. 아직 나이가 많아갖고 뭐 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안 예. 껴줬나요? 아니 그리고 안 지난번에 공천도 안 해줬잖아요. 맞아. 네, 네. 세종시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돼가지고 다시 민주당 들어온 거니까 조금 결이 다를 거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자, 이어가세요. 그래서 이 사진이 보면은 김정일이랑 노무현이랑 이렇게 악수하는 거를 저렇게 크게 뒷배경으로 해서 저 사람들 입장에선 김정일이 거의 위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지금 그렇죠. 노무현보다도 사진빨을 더 잘 받는 사진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데요, 막상 저런 자리에는 꼬박꼬박 나가는 이해찬이 오늘 당대표들이 모두 모이는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초월회에는 불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월회가 민생을 도모하는 장이 아닌 정쟁을 위한 성토장으로 변질되고 있고 태풍 피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마음을 고려해서 나는 참석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오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풍 피해는 4대강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금 DMZ의 막 철조망을 없애고 이러면서 멧돼지들이 내려오고 하늘로는 독수리들이 멧돼지의 사체를 먹고 날라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북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고 일본의 수출 규제는 누가 봐도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인데 마치 본인들의 실정을 남 얘기하듯이 하면서 나는 초월에 불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초월회가 분위기가 꽤 좋았습니다. 이해찬 빠지니까 좋았네. 근데 보기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확 그냥 이런 사람들 나오면요 괜히 가까운 모니터만 깨죠. 네, 네. 어쨌든 지금 보면 문희상이 아주 웃음이 입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의장실에서는 강행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여당이 빠진다고 하면 문희상도 사실상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의장이라서 여당이 아닌 것 뿐이지 할 텐데 그냥 강행을 했어요. 그러더니 황교안 대표 팔을 끌어당기면서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안내까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문재인과는 다른 뜻의 얘기를 또 하는데요. 분열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 대의민주주의 복원의 모든 정치와 합의 등이 국회에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문재인은 대의민주주의보다는 직접민주주의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의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의사표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희상은 지금 문재인과 뜻이 다르다는 거죠. 국회를 무시했으니까 오늘 문희상이 한마디 지른 거예요 이거. 네. 그러더니 정치협상회의라는 걸 추진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빠진 채 나머지 당들이 정치협상회의를 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민주당 없어도 돼라는 얘기죠. 그리고 간사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맡기로 했고요. 아마도 정치권의 중요 현안을 결정하거나 협치를 복원하기 위한 기구라고 하고
황교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하고 일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가 불참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초월회를 누가 만든 것이냐, 국회의장이 만들었고 여당이 함께하고 한 것 아닌가, 왜 불참했냐 하고선 비판을 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 의견이 뭉치는 게 황교안 대표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손학규도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조국을 임명하고 그 뒤에 검찰 압력을 가해서 검찰 개혁하라고 한다라고 얘기해서 조국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했고요. 정동영도 사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한 2중대 내지 3중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를 제고해야 한다. 장관 한 사람 때문에 분열과 갈등, 민생 정치의 실종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하는지 걱정이 크다 해서요. 정동영까지도 이제 2중대, 3중대 안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해찬은 여기 나와봤자 욕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꽁무니를 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자기평화 한 명은 있는데 저 모임에. 제가 일부러 뺐어요. 그 얘기는 들으다 의미가 없어요. 상정이? 예, 예. 네, 네. 있잖아요. 거기 확실한 이중대 행동대장. 상정이. 예. 뭐 거기는 한 몸이라고 봐야죠. 이름까지 다 이중대도 얘기해도 아니고. 귀찮아. 예. 상정이. 상정이 아줌마. 예. 그 상정이 제가 아줌마. 일전에 말씀드렸죠. 그 정의당과 붕어빵의 공통점. 붕어빵에 붕어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다. 맞아요. 맞아요. 아, 이 말이 하고 붕어빵에 싶습니다. 붕어 없고. 그 상정이 하시니까 네. 유유상정이다. 그 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건 말이죠. 지금 민주당이 분위기상 왕따예요. 예, 국회에서 왕따로 가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뭔가 국정에 힘을 보태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그 위험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이 문재인 정부가 또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원래 있던 거가 없어지는 게 상실이죠. 그러니까 예. 기억 상실 뭐 있던 거는 기억이 있던 게 없어지는 게 상실인데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국정 운영 능력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 운영 능력 상실은 조금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고 처음부터 국정 운영 능력이 없었던 게 증명돼 가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뭐 정책이 됐던 이념이 됐던 아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이 그 나쁘기는 해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럴까? 이게 내년 선거를 생각하면 이렇게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반전 카드를 믿고 이럴 수도 있고 있다. 아니면 선거를 제대로 실시 안 할 계획을 갖고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무서운 봅니다.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은 마음 먹으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4월 15일이 총선인데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20살부터 선거에는 아주 이력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총학생회장 선거,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 뭐 해서 장학금 나눠 먹고 이런 거 뭐 아주 30년, 40년 이상 이골이 난 사람인데 지금 그 중앙선관위원회의 조혜주 상임선관위원이라고 문재인 선거 캠프 사람을 박아놓은 거는 있습니다만 상임위원 한 사람 믿고 뭐 거길 믿고 이렇게 한다? 이건 조금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과연 그 제대로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느냐? 이거 뭐 아주. 가능성이 아주 없는 예, 얘기는 있으면 아니라고 마지막 선거다라는 말씀하시고, 예, 선거가 있을 것이냐, 무슨 꼼수를 피울 것이냐, 이런 아주 정말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위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위기 그냥 온 게 아니라요, 이 조국의 발언을 보시면,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보시면 다 나왔죠. 대통령. 아니, 어떻게 검찰과 법무부가 한 몸입니까? 예,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조국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을요, 마피아에 비교했습니다. 이자들이 무슨 혁명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 체제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좌파 독재의 시작을 위해 사법부 장악을 기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조국이
검찰의 수사망이 자신을 좁혀오고 있는 가운데 출근길에서 다음과 같은 터무니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국은 검찰은 법적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마치 검찰을 터무니없이 마피아에 비유하는 망언을 일삼았는데요. 이어서 빠른 시간 내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자신의 일가족이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엄중한 상황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헌법 정신에 입각해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검찰개혁을 해내자고 밝혔는데요. 즉 조국의 출근길 발언 직후 헌법 정신과 능동적인 검찰개혁 이 두 가지를 간부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발언한 헌법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권 분립에 따라 정치 권력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한 능동적인 검찰개혁은 외부 정치 세력과 권력에 압박해 검찰이 굴족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서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 문화를 자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는 조국 관련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죠. 정치적 중립성보다 검찰개혁이 시급하다고.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더욱 중요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은 지난달 30일 조국에게 업무 보고를 받으며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자 윤석열 총장 단 하루 만에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3개의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 외부 파견 검사를 전원 검찰청으로 복귀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검사장의 전용 차량 이용 역시 즉시 중단시키는 강도 높은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4일에는 공개 소환 전면 폐지를 했고 오늘은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자체 개혁안을 매우 신속히 추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과 조국 지지 세력들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하여서 사법부 장악을 노골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국 관련 수사는 검찰 개혁과는 전혀 별개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인과 정권의 비위 의혹 사건입니다. 오히려 수사 대상자인 조국을 감싸기 위해서 정치 권력이 검찰을 뒤흔들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이에 헌법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 정신에 기반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즉각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과는 별개의 사건인 조국과 조국 일가를 둘러싼 각종 비의혹 사건과 그 배후 반드시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국 정말 뻔뻔한데요. 그 중앙지검에 있는 특수부도 폐지해라. 자기를 수사하는 특수부를 폐지해라. 이런 정말 철면비 같은 인간은 세상에 처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염려되는 게 하나 있는데 예. 이게 상식과 이성을 가진 많은 국민들은 조국의 저런 말을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문제는 이게 없던 암도 생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국의 암 발병률이 높아지지는 않을까? 조국 저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다 또 문재인 거들지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이 참 국민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